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표정을 지으면 물론 더 많이 들어가지만 가만히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위쪽이랑 아래쪽이 이렇게 딱 긴장을 유지해서 딱 이렇게 중간에서 어느 정도 평형을 딱 이루고 있는데 아래쪽의 긴장감을 되게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입술도 위로 당기는 거랑 밑으로 당기는 게 딱 양쪽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를 마비를 시켜서 힘을 딱 빼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리프팅 보톡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외국의 한 의사분께서 보톡스 시술을 받고 본인 얼굴을 올린 그런 영상을 봤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펜으로 금을 그은 다음에 양쪽 얼굴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거를 보여줬냐면 좀 표정을 짓고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지을 때 한쪽은 움직임이 생기는데 반대쪽은 거의 안 움직이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보톡스를 맞은 쪽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톡스를 안 맞은 쪽은 움직이면서 이제 주름이 생기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은 쪽은 상대적으로 주름이 안 생기고 올라가 보인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흥미있게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톡스 시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얼굴에 이제 표정 주름이 있을 때 주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는데요. 보톡스의 원리라는 것이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얼굴에 표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막아줘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주름도 안 생기는 이런 원리인데, 그러면 뭐 얼굴에 있는 모든 그런 표정 주름을 다 없앨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뭐 모양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육은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에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톡스를 아무 근육에나 놔서 마비시켜 버리면 우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안 움직이면서 기능을 못하는, 원치 않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부위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육에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근육에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표정 주름에 있어서는 세 군데죠. 첫 번째가 이제 이마 이렇게 올릴 때 생기는 표정 주름, 두 번째가 미간, 미간을 이렇게 찌푸릴 때 이렇게 세로 주름 생기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가, 이렇게 찡그리면 눈가에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 세 군데에다가 놓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두 갈래로 된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이 눈썹을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눈썹을 올리면 당연히 이 올리는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면 이마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톡스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안 움직이면 당연히 못 올리니까 주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못 올리니까. 근데 우리가 눈썹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눈썹을 올리냐면 뭐 저처럼 이렇게 약간 눈이 좀 처짐이 있고 눈이 덮인 분들은 눈썹을 안 올리고 눈을 뜨면 너무 덮이니까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눈을 크게 만들려고 눈썹을 올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상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답답하니까. 그때 이 이마 근육을 써서 이게 눈썹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마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를 놨다. 그래서 이걸 못 올리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눈을 거의 못 뜨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톡스를 그냥 무턱대고 맞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표정을 짓는지를 좀 알고 해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마 주름이에요. 이마 주름은 함부로, 그래서 이마 주름이 있다고 함부로 보톡스를 맞으면 굉장히 눈이 답답하게 이렇게 안 떠지면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보톡스의 그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이러고 지내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눈썹을 올리는 그 기능은 남겨놔야죠. 그래서 눈썹 바로 위쪽에 어떤 근육의 움직임은 놔두고 위쪽에 생기는 이마 주름 정도만 피기 위해서 위에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신 위에는 이제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놓고, 두 번째 그 미간 주름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간에 이제 주름을 세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놔도 돼요. 놔도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마 근육과 이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딱 붙어 있죠. 겹쳐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어요. 나는 미간 주름을 위해서 보톡스를 놨는데 이게 보톡스가 퍼져서 눈썹을 올리는 이마 근육까지 가면 이마 근육까지 마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눈을 이렇게 떠야 되는 사람인데 미간 주름을 위해서 놨는데 깊이 가면 눈을 이렇게 뜨는데 앞쪽이 안 올라가요. 근데 뒤쪽은 올라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눈썹이 바깥쪽만 올라가는 이런 눈썹 모양이 될 수 있어요. 뭐 일명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는 이제 이런 일. 그 다음에 눈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눈 둘레 근육이 있어요. 안윤근이라고.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게 되거든요. 이렇게 감을 때 이 바깥쪽에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서 쫙 옆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내가 눈을 이렇게 감고 싶어도 이 끝에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눈을 이렇게 찡그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주름을 이제 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이것도 좀 조심할 부분은 눈이랑 가까이 놓거나 아니면 좀 너무 밑에 쪽에 가까이 이렇게 놓게 되면 밑에 쪽 근육이 눈꺼풀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근데 이거를 너무 가까이 놓으면 이 부분도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가 된다는 거는 근육이 꽉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가 마비가 되면 이렇게 느슨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밑이 느슨해지면 이렇게 되겠죠.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눈가 주름을 맞을 때 이렇게 가장자리만 이렇게 맞고, 이쪽은 가까이 맞으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눈 밑에 그래도 표정을 지을 때 이렇게 눈 밑도 이렇게 움직이는 주름이 잡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눈 밑도 보톡스를 조금 놓긴 하는데, 조금 떨어져서 약간 멀리서 이렇게 아주 소량을 놓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톡스는 상태를 봐서 그거를 놓고, 또 너무 이렇게 세게 놓지 않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표정주름 말고 놓는 데가 이제 사각턱 보톡스라고 있죠. 씹을 때 보면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딱 다무는 근육이 여기 교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무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뿌룩 나오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면. 다 만져보시면,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만지면 물렁물렁하게 이러다가 어금니를 꽉 물어보면 꽉 물면 여기 딱딱하게 잡히죠. 이게 이제 교근이라고 씹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다무는 쪽으로 씹는. 그래서 당연히 발달하죠. 보통 발달해 있죠. 어느 정도 많이 씹으니까. 근데 이걸 더 많이 씹으면 더 많이 발달해서 교근이 두꺼워지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커 보여요. 각이 넓어 보이죠. 사각턱처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이거 효과는 당장에 이 표정 주름을 없애는, 뭐 안 생기게 하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안 하고 이렇게 느슨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힘을 계속 안 주고 있으면 근육의 볼륨 자체가 점점 줄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쭉 빠지듯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한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한쪽만 기부스를 하고 한 몇 달 이렇게 있다가 기부스를 풀면 그쪽 다리가 되게 가늘어져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만큼 근육이 점점 소실돼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육 볼륨 자체가. 물론 다시 운동을 하면 근육은 다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턱 근육 같은 데다 보톡스를 맞는 거는 일종의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근육을 점점 위축시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턱 근육을 내가 작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았을 때 맞자마자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씹을 때 그 전에 꽉꽉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씹었다면 보톡스를 맞고 나면 이제 적게 힘이 덜 들어가게 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는 만큼 서서히 이제 근육이 점점 볼륨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보통 맞고 한 달, 두 달 이 정도 되면서 점점 줄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좀 많이 줄이겠다고 세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놓으면 아예 씹는 거 자체가 안 돼서 씹는 거에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또 용량을 많이 해서 강하게 놓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씹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용량에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뉴스에 나온 거는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리프팅을 시키려는 건데,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는 근육이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되는 근육들이 쭉 있고 아래쪽으로 또 쭉 세로로 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입술 위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광대를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면서 입술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들. 이게 이제 광대뼈에서부터 입술 쪽으로 이렇게 쭉쭉 올리는 이런 근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밑에 있는 근육은 입술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서 이렇이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근육이.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보면 올리는 근육도 있고 내리는 근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근육, 이렇게 위로, 밑으로 이렇게 다 근육이 있어요. 이게 다 표정 근육들인데 뉴스에 나온 의사분은 보니까 이렇게 반 나눈 다음에 한쪽을 이 아래쪽에다 보톡스를 맞은 거예요. 입술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에다. 여기를 내리는 근육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표정을 지으면 물론 더 많이 들어가지만 가만히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위쪽이랑 아래쪽이 이렇게 딱 긴장을 유지해서 딱 이렇게 중간에서 어느 정도 평형을 딱 이루고 있는데 아래쪽의 긴장감을 되게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입술도 위로 당기는 거랑 밑으로 당기는 게 딱 양쪽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를 마비를 시켜서 힘을 딱 빼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내가 표정을 지을 때 당연히 잘 안 움직이겠죠. 이제 그 마비가 됐을 때. 그래서 그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게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리프팅 보톡스라고 하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입꼬리 보톡스라는 말을 써. 입술 모양에서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저도 약간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내려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좀 교정을 하고 싶을 때 보세요.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럼 이 내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리던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입꼬리 보톡스라는 걸 맞으면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 보톡스라는 거는 내가 올리고 싶으면 이 올리고 싶은 위쪽에 맞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쪽 아래로 당기는 쪽에 놔서 여기를 약화시켜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거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게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맞으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니까 우리가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 리프팅 된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정도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뭐 이 위쪽을 마치 리프팅 보톡스를 하면 내가 이렇게 처져 있는 곳에 보톡스를 맞아서 그 자체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생각은 들지만 여기 보톡스를 맞으면 오히려 내려가겠죠. 근육이 마비가 돼서 당겨주는 걸 못하니까 그냥 이거를 좀 아주 좀 재밌게 선을 이렇게 칠했더라고요. 자기 얼굴에. 그런 다음에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영상이어서 좀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많은 얼굴 근육들에 다 놓으면 그 부분의 움직임을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막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근육들이 엄청 가까이 붙어 있고 막 겹쳐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딱 내가 원하는 부위의 근육만 일부를 살짝 마비시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부위에서는 갑자기 막 너무 이렇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막 입이 안 다물어진다든지 그러면 막 이렇게 음식이 흐른다든지 막 표정을 짓는데 여기가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막상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생각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부위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는 되게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프팅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